오늘은 짭 말고 찐을 좀 까볼까 합니다. 요새는 오히려 지가 짭인 것 같죠? 짭이 먼저 부자 보고서 올리니까 찐이 부자 보고서 또 올렸죠. 오늘은 원조 투기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맞춰보세요. 3점. 와, 너무 가려놔서 누군지 못 알아보겠죠. 자, 2018년 9월에 한 얘기인데 뭐 1, 2년 더 오를 것 했는데 1, 2년 더 오르긴 했죠. 그때 문제는 뭐예요? 본인이 이야기했죠.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걸 뭐라고 부르죠? 거품이라고 부르죠. 거품. 본인이 거품을 인정을 했다. 2018년부터. 그렇죠. 7년 동안 근무하다가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었죠. 대학생 때부터 주식했는데 한계가 보여서 나중에 부동산으로 갈아탔다. 이런 얘기하죠. 자, 당시 갭투기 용어조차 없던 자본금 4,600만원으로 지방 투기 시작해서 그때 활기를 띄웠다. 없었나요? 이런 말이? 이런 말은 없었어도 요런 짓거리는 많이 했었죠. 요걸로. 마치 본인이 처음 시작한 것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시에 나중에 쭉 해서 투기했던 매매 가격 넘어섰고 30대까지 늘렸다. 결국은 마진 붙여서 팔아먹었다. 아무런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아까 분명히 새 아파트 모자라다고 그랬죠. 근데 높은 수요는 보통 새 수요인가요? 자, 그때는 서울 부동산으로 수요가 몰려들던 찰나라고 칩시다. 제가 그때 인구를 지금 안 보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니, 이때도 서울 인구는 빠지고 있었죠. 뭐 201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오르던 시기, 서울에 막 오르던 시기에 서울 인구 빠지고 있었죠. 지금도 빠지고 있는데 수요가 몰려들던 시기다. 특히 높은 수요에 비해 수요 빠지고 있죠. 부족한 공급. 수요는 빠지는데 새 아파트는 어쨌든간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공급이 부족한 건가요? 본인이 앞에서 거품인 걸 인정해놓고 거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죠. 자, 문제는 뭐예요? 이런 인간들이 집을 30채씩 쳐 가져가고 있으니까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래놓고 지금 공급이 부족한 탓을 누구한테 돌린다? 정부 탓으로 돌린다. 재건축도 분양도 규제로 막아줘서. 아니, 누가 재건축하지 말래요? 분양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했어요. 뭐예요? 불로소득? 토해내라. 적당히 처먹어라. 적당히 처먹어라 하는 거니까 이 2018년 당시에는, 그렇죠, 9.13도 전이잖아요. 적당히 처먹어라 이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뭐 규제로 막아서 추가 공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많이 처먹고 있었죠. 얘네들은. 뭐가 규제로 막혔다니? 안전진단? 아, 그럼 당연히 돈을 위해서 집을 부수는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부수는 거잖아요. 노후된 아파트는 위험하니까, 불편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가 안전진단 테스트인데 그걸 규제로 막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안전진단 같은 거 똑바로 안 하면은 30년 짓고 때려 부수고 30년 짓고 때려 부수고, 그게 무슨 자원 낭비예요? 쓰잘데기 없는 자원 낭비 하는 거죠. 자, 여기 30만 이벤트 때 누가 이렇게 갔다 와서 가서 막 이야기 나눴더니 이런 얘기 했더라. 들어갈 때부터 입사와 동시에 퇴사를 생각하고 추천한다. 무슨 소리예요? 근로소득 하지 말고 불로소득 올려라. 자, 실질적으로 집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돈을 벌어서 비싸게 사야 하죠. 그래야지 불로소득 취하고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돈은 누가 벌어요? 근로소득하는 사람이 버는 거죠. 근로소득하는 사람의 돈을 자기가 불로소득으로 빨아먹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추천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런 식으로 돼서 다 불로소득 올릴 생각만 하고 퇴사해서 투기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나라가 돌아가겠어요? 가뜩이나 생산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생산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거죠. 적당히 돈 벌어서 투기 자본만 마련해놓고 일하지 마라. 나라 망치려고 작정한 거죠. 자, 세액은 어땠을까요? 자, 본인이 뭐 해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 얘기는 해주죠.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오를 거다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근데 언제 팔아야 돼요? 항상 중요한 건 황금성이 남아있을 때 파는 게 중요한 거죠. 오를 거야. 가서 사. 이런 얘기는 쉬워요. 근데 매도 시점을 이야기 안 해주죠.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8억 벌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둘 다 전세 주고 본인들은 월세 사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매도 시점 알려줘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던져놓고 오를 때 막 던져놓고 사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 정점이 여기에요. 사세요. 사세요. 여기도 사세요. 여기까지 와도 사라고 할 거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매도 시점 안 알려주죠. 그러면서 한 여기쯤에는 본인도 차익 실현하고 빠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곧 떨어진 건데 얘기 안 해줬어요. 아니 올랐잖아요. 나는 오르는 거 얘기했고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셔야죠. 이런 얘기 아닌가요? 자, 주식 해보고 안 한 이유 중에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주식도 부동산처럼 우상향이다.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1, 20년 뒤 삼성이죠. 현재 5만원대에서 20에서 40만원 갈 거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죠. 가능할 수도 있죠. 불가능할 수도 있고 뭐 1, 20년 뒤에 또 뭐 터질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결국에 뭐예요? 이거랑 부동산이랑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20년 전 삼성은 지금 삼성이랑 똑같은데 우상향한 거다. 맞아요? 아니죠. 삼성은 엄청나게 같이 발전을 해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 삼성이 오른 거죠. 부동산은 서울 부동산 이렇게 삼성만큼 엄청나게 같이 발전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은 예를 들어 핸드폰도 더 진일보된 기술력으로 핸드폰이 나왔을 테고 뭐 여러가지 발전한 부분이 있잖아요. 기술이 발전하고 인력이 발전하고 여러가지 발전한 부분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 대표하는 아파트 음마아파트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가치의 발전이 있었나요? 재건축이 추진됐나요? 그것도 아니죠. 새 아파트가 될 기대라는 것도 없었죠. 2년 동안 건물은 더 노후화됐죠. 주식이랑 부동산이 같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류죠. 그리고 예시도 뭐 서울 부동산 무조건 하면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상장된 주식은 무조건 하면 오르나요? 망할 수도 있죠. 이걸 예시로 드니까 우상향이지만 실질적으로 위험한 주식들도 굉장히 많죠. 항상 뭐 가장 좋은 것만 갖다가 들이대놓고서 오를 거다 말하긴 쉽죠. 중요한 거는 뭐가 올라야지 집값이 결국에는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수요와 유동성도 가계 유동성. 이거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지 부동산이 오를 수 있는 건데 수요 어때요? 1, 2인 가구 늘어나는 게 아파트 가격 올라갈 만한 수요예요? 집을 못 사니까 뭐 빌라나 고시원 이런 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전월세로 들어가고 대부분 그런 수요죠. 1, 2인 가구 중에서. 아닌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은 그런 수요잖아요. 수요 인구 줄어들면서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1, 2인 가구 증가하는 것도 이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죠. 1, 2인 가구 언젠간 줄어든다. 그렇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계 유동성 어때요? 어제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했죠. 쭉 빠지는 거. 집값 오르면서. 유동성도 줄고 있었다. 부동산이 지금 더 우상향이 될 상황이에요? 아니죠. 본인 말대로 장기적 우상향이라고 치면 자 이렇게 해서 장기적 우상향이라고 이렇게 칩시다. 저는 지금 인구 감소를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때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조금 더 지나서 한 여기쯤이나 여기쯤에서 사는 게 좋아요? 여기 맞추기는 힘들 테고 본인 말대로 장기적 우상향이라고 그래도 여기쯤이나 여기쯤에서 사는 게 훨씬 낫죠. 근데 항상 장기적 우상향은 언제 외쳐요? 이때 외치면서 살아고요. 인간들이 여기쯤에서. 왜? 장기적 우상향이지만 난 여기쯤에서 너네한테 팔아먹고 최대한 돈 빨아먹고 현금 확보해서 집값 떨어지면 사가지고 다시 올려야지. 이 마인드 아니에요? 결국 다 해결된다. 언제 해결되느냐가 문제죠. 언제? 해결되긴 해결되겠죠. 해결되는데 해결되기 전이랑 후에 회복이 바로 되냐? 리먼 사태 언젠가 회복됐죠. 일본 버블 터졌을 때 언젠간 해결됐죠. 해결됐어요. 근데 지금 지갑 어때요? 무조건적인 건 없죠. 특히 가치 상승이 없고 유동성만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죠. 특히 거품이 정점에 이뤘을 때. 될 때까지 못 버티는 것일 뿐이니까 될 때까지 버텨라 그 얘기죠. 그러면은 여력을 만들어놔야 되겠죠. 근데 왜 현금을 최대한 다 투자하라고 해요? 내가 될 때까지 못 버티니까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왜 최대한 다 투자하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앞뒤가 맞는 소리인가요? 내 집 마련하면 질병처럼 변수 생겨도 버틴다. 내 집이라도 있으니까. 이때 내 집 마련해가지고 버텨요? 그러면 경매 나오는 건 뭐예요? 못 버텨요. 버틸 수 있다고요? 월세
한 50만원 주고 살던 사람이 집을 사가지고, 내 집은 있죠. 내 집은 있는데 어떻게 돼요? 집이 대출 원리금에서 뭐 120만원 여력 떨어지죠 확실히. 그럼 주거비가 절약이 되는 건가요? 위기 때는 안 사는 게 답이에요. 아니, 가지고 계신 분들 보고 팔라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위기가 왔으니까 팔고 나중에 떨어지면 사야지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집을 안 샀는데 무주택인데 위기 때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 집 마련은 버틴다. 예를 들어서 현금을 한 1억 확보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2억 합시다. 2억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가 지금 막 매출이 60, 70% 줄었어요. 이런 데 많죠. 매출 아예 안 나온 데도 많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를 넣을 수 있었는데 여기다가 영끌 해가지고 한 3억 5천짜리 집을 샀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변수 생기면 내 사업은 망하고 집만 남았는데 집도 빚만 남고, 여기서 가격이라도 떨어지면 이준 거죠. 내 집 마련하면 변수 생겨도 버틴다. 이건 충분히 그 외에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얘기죠. 근데 이런 방송 누가 봐요? 1번, 이런 거 안 들어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경험 많고 돈 벌어본 사람. 2번, 부자, 엄청난 부자. 그래서 사놓고서 장기적으로 기다릴 수 있다. 요 원칙 지킬 수 있는 사람. 3번, 서민, 돈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재테크 해가지고 내 집 마련 어떻게든 해보려 하는 사람. 누구예요? 뻔한 거죠, 답은. 자, 자금 조달 계획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세금 안 내던 거 내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했죠. 겁을 주는 거다. 겁 주는 게 아니죠. 이게 무슨 겁 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불법을 막는 행위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걸리면은 뭐 벌금 한 300만원 나온다. 그런데 음주 단속을 안 해요. 그러면 음주운전하는 사람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늘어나죠. 근데 음주 단속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은 벌금 무서워서 음주운전 하는 사람 줄어들겠죠. 이게 무슨 겁을 주는 행위예요. 불법을 막는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2월에 자금 출처 계획서 피하려고 그 전에 다 지금 매매량 엄청 늘어난 거잖아요. 그 전까지 심리를 엄청 분석하던 분들이 이런 심리는 대강 분석하죠. 그러면서 왜 정부 규제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다음에 정부 규제 있으면 안 살 테니까, 규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 안 살 테니까 본인 손해잖아요. 이쪽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데 줄어드는 듯 하다가 다시 늘어난다. 강남 거래량 바닥 찍고 오른 중이다. 이게 자금 출처 계획서 때문이죠. 자금 출처 계획서 때문에 강남이 거래량이 바닥 찍고 오르는 거죠. 근데 이거를 대강이는 뭐예요? 바닥 찍고 올랐으니까 효과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겁만 준 거다. 그렇게 따지면은 대강이 스타일로 하면 분양가 상한제 이전 직전에 분양 몰리죠. 분양 뭐 재개발 재건축 몰리죠. 인허가 몰리잖아요. 직전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밀어내기 분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 다 밀어내기 분양에서 잠깐 동안에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분양가 상한제 하겠다고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늘어났네, 공급이 증가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공급 부족하다고 지금 계속 본인이 얘기했죠. 왜 이거는 밀어내기 분양인 거 알고서 공급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거는 자금 출처 계획서 때문에 밀어내기 거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안 짚어주고 오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요. 이게 부동산 대강 읽는 거 아니에요? 선동하는 거죠. 자, 조정 대상 지역 증가와 대출 규제 약간 늘어났을 뿐 큰 영향 없다. 큰 영향 없는데 어떻게 돼요? 규제하면 다른 곳으로 찾아간다. 큰 영향 없으면 규제해도 거기 수요가 계속 올려야죠. 왜 큰 영향이 없어요? 규제하면 다른 곳으로 찾아가는데. 그럼 규제 지역이 점점 늘어나는 거고, 따라가면서 규제하다 보면은 한두 번 정도만 겪어봐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렇죠? 투기 세력이 미리 들어간다. 얘네들이 미리 들어간 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리 들어간 걸 알면은 나중에 막 가격 호가 올리면 사람들이 와서 사겠어요? 풍선효과 지역 따라서 규제해가지고 금방 가격 떨어지는 거 아는데 지금 수용성 어때요? 가격 떨어지고 있죠. 수원 같은데 지금 막 점점 더 호가 낮춰진다고 이야기 뉴스들 나오고 있잖아요. 미리 들어가서 가격 띄워놓으면 사냐고요. 이걸 규제가 따라 들어가는데 사람들을 바보로 보고 있죠.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임대 물량에 공급원 역할을 한다. 그때
집값보다 지금 지들이 집값 올리고 담합해서 전세 올린 게 더 크죠. 본인이 다주택자니까 우리가 임대 물량의 공급원을 역할을 하는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본인이 계속 얘기했죠. 갭투기에 대해서. 갭투기로 30% 늘렸다. 지금 거기에 전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안 올랐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본인 때문에 임대 살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본인 같은 인간들 때문에. 그런데 뭔가 기여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되게 그렇죠. 꼴 같지 않죠. 규제 피해서 오르는 현상이 반복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승전 서울 규제하면은 뭐 수용성 저기 과천 뭐 이런 데 오르고 여기 또 규제하면 오르고 여기까지 다 규제하면 제주도 오르고 다 규제하면 대마도 오르고 그러다가 언젠가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와서 다시 오르겠죠. 북한 다 올려놓고 와서 서울 오른다는 얘기죠. 뭔 개소리예요 이게. 지구는 둥구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 다 만나고 와서 다시 서울을 올리겠죠. 결국은 서울은 오르는 게 아니죠. 분명히 규제를 피해서 오른다고 하는데 규제가 있는 서울이에요. 올라요. 규제 피해서 오른다는데 규제 지역이 오른다. 자, 수도권 전부가 규제 지역이니 강남이 다시 올랐다.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올랐어요? 금시초문인데? 그때까지 리먼 때까지 계속 오르다가 그 리먼 터지기 전에 모기지 사태 했을 때 거기서 거의 보합이었죠. 보합하다가 리먼 터지고 뚝 떨어졌다가 리먼 터지기 전부터 얼마 몇 달 전부터 그 다음에 지금 슬슬 하락하다가 경제위기 와서 뚝 떨어졌다가 나중에 한 2010년쯤 다시 오르는 듯 하다가 떨어졌죠. 뭐예요? 하이먼 미스키로 떨어졌다가 잠깐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다시 올랐어요. 처음부터 올랐는데 강남은 그때 규제 막 해가지고 노무현정부 말 때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매매 가격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데 제가 어제 매매 가격 지수표 보여드렸죠. 떨어졌다 올랐어요 강남이?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죠. 지가 산 게 잠깐 떨어졌다 올랐나 보죠. 자, 최근엔 뭐예요? 42억짜리 30억이 안 팔리는 이유. 왜? 그 조합원 자격이 양도가 안 되니까. 그러면 재건축 비싸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현실 가격이 아니다. 맞는 가격이 아니다. 30억에도 안 팔리는 거는 그만큼 그 경매가 유찰될 만한 물건은 아니다. 물론 지금 심리상에선 그런 게 맞죠. 그 말이 틀렸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이 아파트에 대한 커뮤니티에 대한 브리핑을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뭔가 정보를 알려주는 것 같은 광고였죠. 낚시글이죠.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막 인터넷 글 같은 거 보면 막 그렇잖아요. 소설 같은 거 막 자기 뭐 일화 이야기하면서 막 싸우는 것 같다가 뭘 한 입 먹었는데 갑자기 이게 엄청 맛있다느니 하면서 광고 글로 끝나는 식으로 농담하는 글같이 광고하는 거죠. 광고. 왜? 당연히 들어오니까. 어떤 마인드로 하냐?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해라.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 전세 비중의 아파트를 선별해서 갭투기 해라. 그래서 끌어올려서 집값 너네가 올려줘라. 그리고 결론은 경매. 제값 주고 산다는 게 불안해요? 자, 경매에 갭 경매는 없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쪽이 더 비싸게 산 거예요? 내 자금 쓴 걸 생각하면 이쪽이 더 싸죠. 근데 경매로 몰고 가요. 결론은 뭐 내 집 마련이라면 모를까? 이걸로 돈 벌어서 내 집 마련해라. 그거면 모를까? 제값 주고 샀는데 언제 제값 주고 샀어요? 갭투기가 언제 제값 주고 샀어요? 전세 주고 그 갭만으로 샀지 언제 제값 주고 샀어요? 자, 미래를 예측하는 게 맞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경매로 싸게 사라. 경매보다 더 떨어질 건 생각 안 하나 보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부동산 투자법인 대표와 겸임 교수. 이거 뭐겠어요? 본인이 경매 업체 쪽에 하니까 경매 업체 교수하고 있고 부동산 투기 유도하는 이런 법인 하고 있으니까 이게 최고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부자 보고서 본인이 얼마 전에 읽었죠? 부자들이 그 자기 자산을 읽는데 1위가 뭐였어요? 사업소득. 2위가 뭐였어요? 증여였을 거예요. 4위가 돼야 부동산 나왔어요. 그러면은 당장 그만둘 생각하고 일해야 돼요? 퇴사해가지고 돈 벌 생각해야 돼요? 2위가 증여, 3위가 근로소득, 4위가 부동산. 그러면은 근로소득보다 낮은 게 부동산이죠. 근데 앞에 뭐라 그랬어요? 입사와 동시에 퇴사할 거 생각해라. 부자 보고서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지, 무슨 할 말이 있었을까요? 본인이
뭐예요? 아파트와 빌라를 대상으로 입찰하는 교육, 경공매 해서 수강료 받는다. 적은 금액은 아니죠. 물론 LNG보다 훨씬 낫죠. 1000만원 받아 처먹고 수익형 호텔을 소개시켜주는 LNG보다 훨씬 낫지만 마지막에 결국에 경매로 가라. 내 수업 들으란 얘기죠. 돈 받고. 지금 이제 가격 떨어지고 있죠. 경매 쏟아질 거죠. 그러면은 뭐 얘기 나와요? 이제 조만간에 분명 경매하라고 다시 유도를 할 거다. 최소 금액은 모아놔야 되니까 지금 뭐 금사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매도 시점 알려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현금 모으는 마인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경매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보인다. 결론. 첫 번째, 본인이 갭투기 했기 때문에 가격 방어한다. 두 번째, 매매? 경매. 결국은 경매해라. 왜? 경매. 대표니까. 결론. 뭐예요? 믿을만하다? 부동산 쪽으로 믿을만하다? 편파적으로? 안 하고 믿을만한 사람이다? 아니다. 자, 요즘 읽어주는 사람들, 뭐 찐이든 짭이든 읽어주는 사람들 있죠. 대강이든 아니든 요새 다 뭔 얘기예요? 그렇게 본인들이 부동산 투기하라고 유도해놓고서 요새 뭐 주식 사라느니, 금 사라느니, 뭐 달러 사라느니, 뭐 채권 사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면서 스무스하게 넘기고 있죠. 본인들이 투기 유도했는데 위험해진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스무스하게 지금은 이거 할 때다. 넘기고 있잖아요. 부동산이, 이 말 믿고 부동산에 돈 묶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지금 왜? 부동산으로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많이 떨어진 거 가지고 이 정도는 아니다.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요런 얘기 왜 하고 있겠어요? 말 돌리는 거잖아요, 말 돌리는 거. 본인들 실수한 거.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지? 말해야 되겠죠. 거짓말 많이 한다고 보이죠?